자, 정보회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좀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네. 뭐 굳이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슬슬 이제 많이 급하게 나중에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씩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그 뭐 위원들, 연준 네. 위원들이 뭐 발언을 내뱉는 거 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혼란 좀 의견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연준 의원들도 다 의견이 틀린 거예요. 네.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일괄된 방향으로 이렇게 딱 나가게 되는데 다 틀리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연준 위원장들도 다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런 상반된 이런 조정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어쨌든 많이 돈을 풀어놓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살아나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강한 미국을 이제 주창하고 나섰기 때문에 미국에 또 이제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했다 그러면은 미국 내 국민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난 금요일이 이제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우리로 지금 동시만기,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그동안 이제 뭐 비둘기 파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매파로 돌아섰다? 이건 아니고 이제 2022년도 말쯤이면은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도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이 뭐 여기서 무너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뭐 금리에 좀 민감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만. 금리가 항상 낮을 수만은 없죠. 어느 순간은 결국은 해야 되는데 네. 그 변환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다시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네, 그렇죠. 돈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산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예. 그걸 이제 좀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자, 어찌됐건 뭐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문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환율 보고 여러 가지 다 짚어봤는데 뭐 그닥 그렇게 충격적인 네.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자, 갑시다. 그러면 또 오늘은 뭘 좀 마이크로하게 들여다 볼 것인지. 예. 철강 쪽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최근 들어서 철강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계속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제가 오늘 들고 나오는 건 포스코랑 현대제철 네. 이런 쪽인데 이제 이제 철강 쪽의 대표죠. 근데 전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어떤 그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요즘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다 네. 철강 제품이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기본적인 제품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플라스틱과 철을 제외하고 뭐 우리가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품들이 네. 뭐 그게 뭐 나무, 목재? 예. 이건 뭐 제한적일 거고. 근데 네. 이제 목재 같은 경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일단은 중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제 철강 제품이나 이런 거에 한치세라고 해가지고 그 수출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제 환급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조금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철강 조각 능력이 아니라 고로에 대한 이것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환경 문제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어쨌든 중국의 제품들이 안 풀린다라면은
국내 제품들의 경쟁력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저가로 들여왔던 물건들이 이제 정상 가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국내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일본 제천이 올 초에 고로를 이제 2기 정도를 이렇게 줄였어요. 아니, 껐어요. 그러면 이게 한 30% 정도의 이제 철강 생산 능력을 줄여놓은 건데 이게 이제 한번 용광로를 끄게 되면은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급격하게 변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한국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미국이 미국이 무역 확장법 무역 확장법 232조 이제 트럼프 때 이거를 들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이제 많이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40%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봤자 그러면 팔아봤자 수출해봤자 팔리지도 않을 거니까 쿼터제를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268만 톤을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제 팔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세금에 대한 것들은 이제 면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무역 확장법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선을 하려고 이제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만약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되게 미국의 수출도 이제 많이 되겠죠.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 354만 톤, 354만 톤 정도를 수출을 했었거든요. 2017년까지. 그런데 이제 그 2018년에 시행되고 나서 268만 톤의 쿼터를 뒀지만 이것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줄고 현재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94만 톤 정도만 이제 수출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도 수준 이제 이게 무역확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최대 수혜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렇게 갈 수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동차용 냉연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납품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잘 팔린대. 물론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못 팔린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 못 파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은 현대 기아차의 상승과 맞물려서 같이 또 이제 현대제철의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요즘 계속 말하죠. 시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나 이런 쪽으로 같은 지금 이제 3분기 때 들어가서는 실적 장세로 간다. 결국은 이제 실적들이 좋아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뭐 지금 한 5배 정도 수준 올해 예상되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정도, 6조 4,700억 정도의 예상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9조예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가 올해 예상되는데 6조 9천억. 되게 싸죠. 싼 상태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철강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준 상태로 옆으로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자, 그게 예. 네, 이용주 차장은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용 좋아요. 좋고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정리는 잘 안 되는군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네. 자, 앞서 이제 제가 오프닝을 얘기했지만 뉴욕 증시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들은 일단은 정상화로 가는 또 그 수순이기 한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색깔 패턴이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요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죠? 그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가 움찔거려도 뭐 가파르게만 금리가 안 오르면은 기업들은 실적이 내는 것들은 이제 주가도 다시 또 재값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읽었을 때
철강 쪽이 주목이 된다 하반기에.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아까 무슨 무역 확장법, 무역 확장법 이런 이제 중국과 일본이 조금 불리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것이 있다 이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국 내에 이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방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던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비슷한 부분들인데. 오케이. 예. 하여튼 그렇고 또 지금 환율 부분도 보면은 한 1130원대니까 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네. 유리한 환율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가산이 된다. 아까 뭐 몇 조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싸다 아니에요, 싸다. 예. 밸류에이션. 예,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대로 따라갈 거다. 네. 그래서 생뚱맞지만 오늘 철강주다. 생뚱맞은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느낀 것들에 대한 거는 국제 정세가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탈중국 하면은 수익이 보장해주겠다라는 이런 기조인 거 아닌가? 네, 미국 중심으로. 예,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본인이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네, 그것이 그러면은, 이제 금융시장에는 딱 대변된 게 이제 지난주부터 명확해졌지만 뭐 살짝 그 아주 단기 금리 이거 초단기 금리인데 뭐 그 IOER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야 그거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 까먹었네. 네, 거봐 정리가 안 되니까 나도 헷갈리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금리들을 살짝 올려놨더니 바로 달러가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스마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이야. 네. 봤지? 예. 함부로 덤비지 마. 그렇죠. 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따라가 줘야죠. 예. 그렇죠? 네. 이 기존에 이제 뭐 기존 정부하고 미국의 기존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의 차이점은 명확하거든요. 네. 기존에는 자기만 살자라는 개념이지만 지금은 내가 주도를 할 테니 나를 따라서 우리 같이 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에 가서도 이제 다시 이제 가입을 하겠다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뭐 오늘 아침에 전 코너에서도 다뤘지만 이제 그 썬킴 대북 특별 대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 문제하고도 연관이 지면 우리한테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보면은 맥락이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힘의 균형을 다시 이동해 가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추가로 뭐 더 짚고 놓고? 여러 가지가 일단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철강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국제적인 무대가 좀 형성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개가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쪽만 시선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다른 쪽으로 보면은 예. 괜찮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준비된 거니까 시간의 특징주를 보면서 스펙을 조금 더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의 특징주 먼저 볼까요? 예, 시간의 특징주에서 해서 지난주에도 스펙주들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예, 상하 근처간 게 한 2개 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유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대유 플러스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시설 확충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 아이진이 이제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청약을 했는데 한 109% 정도로 해가지고 다 청약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오버부킹인가요? 네, 약간 뭐 어쨌든 구주주 주주 배정이면은 일반 주주들 아니야? 그렇죠. 일반 주주 청약은 보통은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관사가 총액 인수 같은 형태를 띄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권대에서 실권되는 건 대주주가 뭐 양수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일반 주주 청약의 청약률이 109%면 일단은 다 주주들도 뭐 동의한다라는 개념 부분이니까요. 독특하네. 네.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그 익수다라는 영국계 회사의 항체 약물 복합 원천 기술 이전 계약 부분은 이제 원래 기존에 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줄었는데요? 늘었습니다. 아, 늘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4,900억에서 뒤에 걸 먼저 봤네. 9,200억 정도 네. 수준으로 이제 늘은 겁니다. 그러네. 2배 늘었네요. 잘못 얘기할 뻔 큰일 날 뻔했네요. 2배로 늘었네요. 네. 계약 금액이. 예. 그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항체 약물 복합 원천 기술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물질 같은 경우는 잘 찾아간대요. 네. 약물이 표적 추적간 개념으로 해가지고 잘 찾아갑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암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멸시키는 게 좀 약하답니다. 근데 약물 기존에 그 약물로 했을 때는 찾아가는 거는 잘 못하는데 죽이는 건 잘 죽인답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서 그 표적된 부분들을 잘 찾아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약물을 그 투여해서 이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인 거죠. 네. 레고캠 바이오가. 예. 그다음에 코맥스는 뭡니까? 네. 국회 수술실 CCTV인데 그다음에 국회 수술실? 국회하고요. 네. 수술실하고 예, CCTV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예. CCTV를 좀 많이 설치하자. 네. 그리고 수술실에 지금 CCTV를 하자는 논란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관련 기업으로 코맥스 이게 이제 23일 날 이제 결정이 된다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CCTV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기업들, 코맥스가 네.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똑같이 그 mRNA 백신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스펙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움직였고. 네. 예. 스펙 얘기 조금만 하고 예. 더 마무리할까요? 스펙이 계속 지금 관심권에 네.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 다 대부분 상장이죠, 스펙은. 그렇죠. 예, 코스닥에 상장 이제 페이퍼 컴퍼니 자체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상장 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아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포함해서 이거를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신규 상장되는 스펙도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뭐 본물처럼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스펙이 워낙 이제 좀 관심이 핫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스펙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이지 않습니까? 그 공모를 통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상장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네. 그 대상 물건을 찾아가지고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대상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스펙 상장할 때 자금을 모집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장인 거죠. 아, 그럼 상장하고 스펙 가격이 올라가면 자본이 더 들어오는 안 개념이? 들어오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정해놓고 그냥 상장해서 그쵸. 가격만 올라가는 걸 네. 뿐이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인수합병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되거나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스펙이 이제 이게 합병 이후에는 이 스펙의 이 가격,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흡수 합병 당하는 그 원래는 주 회사죠. 이 주 회사가 이전 상장이 되면서 딱 할 때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이제 지금 현재 가격 2,000원보다 이제 많이 높아지면은 네. 그 높은 가격에 대해서 합병되게 되면은 이게 다 비용 처리 부분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한 1년 동안은 재무제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과도하게 많이 높다. 그거는 솔직히 좀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8,000원, 9,000원, 뭐 10,000원까지도 하는 스펙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 발행 주식이 적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좀
그냥 그들 리그로. 예.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품절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부 우선주의 예. 이상급등처럼. 예, 그렇죠. 원래 상장되는 금액 자체가 보통 한 100억대. 요즘 최근에 이제 큰 규모의 스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한 100억대 전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주주가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70% 정도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금액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이걸 갖고서 이제 어떤 그 많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부분들 제대로 해주세요. 알았어요. 뭐 그거는 꼭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투자 그냥 기법이 생겼다고 돈, 보면 머니 되겠죠. 게임일 뿐이다. 예, 그렇죠.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 예. 본질이나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네, 뭐 인수 합병 대상이 정해진다 한들 네, 그것이 뭐 대단한 그 꿈을 주는 종목이 기업이 아니라면은 네.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단하게 있는 회사든 뭐하든 네. 그 회사도 굳이 내가 비용을 많이 내면서 그 높은 가격에 있는 회사 스펙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스펙이라는 게 이제 상장의 어떤 통행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이거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비싼 돈 주고 저거를 살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스펙을 투자한다라면은 2,000원에서 2,300원 안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스펙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놓은 내가 어느 게 스펙이 빨리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면 네.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여러 스펙에다 분산시켜 가지고 놓고 있으면은 어느 건 하나는 걸리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과도하게 몰입해 있으면은 나중에 이 환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래도 네. 없을 경우에 네. 팔고 싶은 내가 이거 아닐 것 같아서 나오려면은 네,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가 안 될 경우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예. 내가 많은 금액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나가기도 쉽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거니까 네네. 결국은 이래저래 다 똑같은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2,000원에서 2,300원 정도 수준이라면은 결국은 많이 손실 봐야 150원, 15%. 이거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네. 하나가 이제 상장돼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이제 합병 완료 승일이 떨어지고 난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게 4,000원, 5,000원, 뭐 10,000원도 갈 수 있고 그 네. 합병하는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 스펙 투자는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주의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네, 예. 네. 그렇게 합시다. 스펙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그렇죠. 아닌데 이게 과도하게 지금 현재 합병이 일부 보니까 결정되지 않는 스펙도 뭐 자, 차트 보시죠 그래가지고 뭐 기초로 하는데 그 심리 게임이지 네, 않습니까? 약간 얼처구니가 좀 예. 없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예, 너무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또 스펙을 보유하신 분들은 왜 저러니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잘 따져보시고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스펙이 좋아요. 좋은데 네, 잘 선택을 예. 잘해야죠. 네. 선택을 이제 잘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의 메커니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만 좀 다르게 한다라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스펙은 뭐 이용로 차장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시니까 혹시 이상 변동이 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네, 예. 변동이 없으면 그냥 다른 걸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